독일에 30년을 넘게 살면서 가장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애교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만 있는 행동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교 못지않게 번역하기 어려운 곳이 또 있죠. 바로 눈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독일뿐만이 아니라 서구 문명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눈치가 없다 또는 눈치가 빠르다 그런 말을 하죠. 사실 이 말은 그래 눈치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잘한다 또는 눈치가 없어 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겠다라는 말을 짧게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독일 신문 기사에서는 눈치를 제6감각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눈치라는 단어는 참 오묘합니다. 눈치라는 단어는 일단 풀어서 해석하면 눈으로 측정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 눈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인간관계에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 눈치가 인간의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환경과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능력, 즉 사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 하나로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눈치가 꼭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뭔가 합리적인 사고보다 직관적인 것에 가깝죠. 논리 정연한 사고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순간적인 모습, 그때의 인상만으로 사람이나 현상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눈치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나 어떤 집단의 현재 분위기를 보고 내가 나의 행동을 그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순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개인주의가 분명한 서구 문명에서는 그리 맞지 않은 행동 습관입니다. 눈치를 보고 얘기하며 행동한다는 게 유럽과 서구 문명에 없진 않지만 이를 사회생활에 요구하는 정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유럽 일간지 독일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한국인들이 얘기하는 이 눈치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2년 2월 12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 앞에서 제 나름대로 눈치에 대해 한국 인터넷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나름 정리해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신문은 한국인들의 눈치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요? 신문은 눈치는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인지하는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눈치는 한마디로 정리해 한국에서 어린 시기부터 배우는 상황 인식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홍윤희 작가의 행복과 성공의 한국인들의 비밀, 눈치를 소개하며 이 책에는 눈치의 파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성공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밀스러운 방법이 담겨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책이라는 점도 거론하고 있죠. 기사는 눈치의 언어적인 뜻은 눈으로 측정하다는 뜻으로 이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말합니다. 즉 눈치는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는 행동이며 세세한 것에 대한 관심이다 정의내리고 있죠. 눈치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나 설명만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주변 눈치를 보고 행동에 나아가는 습관이 한국인들에게는 늘 있죠. 사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돼서 이 눈치를 본다, 이 의미를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지금 이런 습관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환경에 주의를 가지려는 행동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사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인들은 마트에서 어느 계산대에 줄이 제일 긴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움직인다 설명하고 있죠. 이런 점은 한국인들이 정말 독일에 살면서 조금 빠르게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독일인들도 마트에 가면 줄이 제일 짧은 곳을 찾아 나서기는 하죠. 그런데 늘 제가 더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계산대에 줄이 길면 저는 뒤에 절대 안 섭니다. 아직 직원이 없는 계산대에서 얼쩡거리고 있죠. 왜냐면 곧 직원 누군가가 나타나 계산대에 앉을 거라는 사실을 눈치로 예측하기 때문인데요. 오랜 구매 습관으로 축적된 눈치입니다. 자주 가는 마트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미리 눈치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김없이 직원이 오거나 마트 내 방송으로 직원을 호출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신문은 이렇게 마트에서 또는 대중교통을 타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지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 시간인지를 눈치를 통해 빠르게 알고 행동으로 나아간다. 눈치는 이렇게 열려있는 감각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또는 다른 이들의 단어, 제스처 그리고 감정을 관찰하고 예상하는 일이다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또 스피드이기도 하죠. 빠르게 알아채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가디언지의 보도 내용을 인용, 눈치는 좋은 눈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빠른 눈치가 있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눈치란 정보에 대해 빠르게 입력, 가공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 눈치를 배우고 있다,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은 눈치라는 단어를 3살 때부터 알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아이들이 눈치를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 있고 아이만 왼쪽에 있다면 부모님은 왜 눈치가 그리
예의도 없냐는 말을 아이에게 한다는 겁니다. 기사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은 아이가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주변 상황과 환경을 왜 신경 쓰지 않는지에 관한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치의 원리는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밝히고 있죠. 즉 이로써 한국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배우게 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이는 어렸을 적부터 다루는 일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예의와 존경은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치는 이는 예의 바르지 않는 것과 불친절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신 관계에 관한 것으로 한 그룹 안에서의 질서를 이해하고 일반적인 분위기를 관찰, 컨텍스트를 파악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이렇게 대단했던 건지 정말 오묘하죠. 또 매체는 상황을 유추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수시로 변하는 사회적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이를 다시 활용,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강조하고 있죠.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은 단점도 명확하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양은 바로 자율적이고 개인 개성을 강조하는 반면 눈치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눈치의 파워는 누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도 하다 말합니다. 즉 권력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자신들의 편익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기본적으로 분위기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떻게 행동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이는 또 다른 감각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눈치를 제6감각이라고 부르고 있죠. 결국 한국인들은 직관력이 뛰어나고 그런 이유가 이렇게 눈치라는 문화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여러 비즈니스 모델에서 성공하고 있다. 성공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신들은 한국 눈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공의 이유가 된다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요. 바로 직관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최근 회자되는 직관 경영인데요. 사실 경영이라는 것은 과학의 기초를 둔 회사 운영입니다. 또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의 기초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가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결정 모델들이 중요해졌죠. 또 기업이라는 조직이 솔루션을 결정하기 위한 최적화된 의사결정 룰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 자체가 거대한 프로세스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후 오랜 기간 경영자의 개인 경험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만 시대가 바뀌며 컴퓨터를 이용 관리 기술이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경영과학의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경영과학은 운용과학이 되었고 이는 정보 수집으로 이어졌죠. 통계 등 수학적 기법이 아주 중요해진 겁니다. 사실 제가 같은 말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2번 설명드린 건데요.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이렇게 기업 운영이 복잡한 과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새로운 시각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죠. 스마트폰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열었던 그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가슴과 직관이 말하는 말을 따른 용기가 필요하다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변화의 시기 핵심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라기보다 직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직관 경영의 중요성을 경제계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프로세스에 집중할수록 시간은 더 필요하지만 세상이 이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예측이 불가한 불확실성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항상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기술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은 극한 무한경쟁 시대에 의사결정자의 직관이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직관은 그 어떤 프로세스보다 빠르죠. 한마디로 눈치가 빨라야 기업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강점이 부각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